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조정과 폭락이란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한데 이 두 용어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한 하락을 두고 어떤 신문은 조정이라 하고 어떤 방송에서는 폭락이라 말합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할지 예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폭락은 하락의 끝을 알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한데 이 정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좀 더 명확하게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의 하락을 조정으로 그 이상을 폭락으로 정의하는 거죠.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폭락을 하루 10% 이상의 가격 하락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 이하의 하락이면 조정이라 하지요. 하지만 이런 모든 설명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락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5% 하락을 조정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폭락이라 여기며 공포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산시장은 결국 사람들 심리가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조정과 폭락이란 결국 현재의 하락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금리 인상은 분명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만으로 주식시장이 폭락, 즉 그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최소한 21세기 들어서는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현대의 중앙은행은 향후 통화 정책을 사전에 충분한 고지합니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 를 비교적 명확히 밝힙니다. 투자자들 상당수가 미리 대비하기 마련입니다. 리스크는 대비하면 그 피해가 반감합니다. 가령 언제쯤 화산이 폭발할지를 미리 안다면 대피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이 충분히 예고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 리스크에 대비를 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충격이 있어도 일정 수준에서 그치기 마련입니다. 폭락이 오기보다는 조정 국면이 오는 거지요. 폭락장을 기회로 만드는 자세. 21세기 들어 자산시장 폭락은 3번 있었습니다. 2001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 폭락장의 원인이 금리 인상이 아니었단 점입니다. 다시 한번 리스크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재난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참화로 이어집니다. 정확히는 예상한 사람이 적을 때겠지요.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폭락 기제 역시 비슷합니다.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에서 언급한 칠면조 우화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가정에 입양된 칠면조는 안전한 삶을 누립니다. 좋은 사료를 공급받고 넓은 사육장에서 편안히 살지요. 단 추수감사절까지만입니다. 칠면조에게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추수감사절, 칠면조는 목이 베이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칠면조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안락함이 계속되리라 믿지요. 하지만 실제론 추수감사절이 다가올수록 칠면조의 리스크는 증폭해왔습니다. 칠면조가 최고로 안락했을 때는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지요. 이게 반드시 칠면조 세계만의 일일까요? 익숙하고 평온할수록 다가올 위기의 충격은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경제 체제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우린 평균과 정상이란 용어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정규 분포를 지나치게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사회와 자연 현상 대부분이 정규 분포 속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세상에선 정규 분포를 벗어난 사건들이 수많은 피해를 양산해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5%의 시간 동안 시장은 평온합니다. 우리는 이를 정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나머지 5%의 극히 예외적인 시간 동안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우린 예외적인 사건과 시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0년의 금융시장, 아니 10년의 역사만 돌아봐도 정규 분포를 벗어난 예외적인 사건은 얼마든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우린 파괴적인 변동성을 목격했습니다. 정규 분포, 평균이란 함정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상한이란 형용사가 붙은 정규 분포를 벗어난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심 탈레브가 지은 블랙스완과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은 말하려는 바가 비슷합니다. 현대 경제에서 평화와 고요함의 시기는 미래에 도래할 혼돈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경제가 부채를 동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대중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려 합니다. 빚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는 만성 불감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 하지요. 티핑 포인트는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리스크가 큰 자산시장의 붕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또한 시장은 리스크 수용에서 회피로 돌아서는데 이를 민스키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때 시장은 난폭하게 움직입니다. 자산 가격 역시 본질 가치를 크게 벗어난 상태에서 산정됩니다. 터무니없는 가격까지 폭락하죠. 현대 화폐 경제에서 시장의 평온함은 칠면조의 안락감과 같습니다. 칠면조의 안전이 영원하지 않듯 시장의 안정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상 상태는 비정상의 씨앗입니다. 중앙은행이 만든 인위적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혼돈, 폭락의 시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폭락과 혼돈은 대중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이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산시장은 그야말로 줍줍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때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들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을 아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 금리 인상만으론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더해져야 폭락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은 이른바 조정 국면을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지속적 금리 인상이라 해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조정 국면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주식을 싸게 살 기회인 겁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돌발 변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면 금리 인상을 섣불리 조정이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돌발 변수에 의해 시장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요. 느긋하게 시장의 하락을 지켜볼 수 있어야 보다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